1번부터 42번 보겠습니다. 다윈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자, 다윈의 이론 나왔네요. 진화론 중에서도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이에 진화론을 옹호한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진화론에 따르면 내가 살아남아야 나의 유전자를 후대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살아남고 더 많은 자손을 낳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나 실제로 동물 세계에서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는 거. 이런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죠.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을 앞서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자,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나오네요.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하였다.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C는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만족할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한다. 이때 R은 유전적 근연도로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자, R은 유전적 근연도래. 유전적 근연도가 뭐야? 말이 어려워서 설명을 해놓았죠?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B는 뭐다?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한대요. 부나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고 형제자매 간의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이다. R은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 가령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0.5 곱하기 3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므로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줄게요. R 곱하기 B-C는 0보다 크다. R 곱하기 B-C가 0보다 클 때 R은 여기서 유전적 근연도라고 했는데요. 지금 행위자와 형제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행위자와 형제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0.5라고 했어요. 그리고 3명의 형제를 구한대. 그리고 행위자가 죽는데. 자, 그러면 이 이타적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뭐야? 3명의 형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0.5의 확률을 가진 3명의 형제가 살아나는 것. 하지만 자신은 죽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타적 수혜자의 손실을 1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5 빼기 1이니까 0.5니까 0보다 크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자, 도킨스 앞에서 해밀턴 나왔는데 이번에 도킨스의 이론이 나오네요. 동물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염색체상에서 임의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생존 경쟁의 주체가 바로 유전자고 개체는 뭐다? 운반체에 불과하다. 숙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 자, 따라서 이타적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 여기부터 기니까 그냥 괄호 칠게요. 자,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겉보기만 그렇고 사실은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 행동일 뿐이다. 즉, 이타적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이다 라는 거네.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도킨스에 대한 설명이죠. 도킨스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건 뭐야? 도킨스 이론에 대한 평가네. 근데 위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까요? 이 위에서는 해밀턴의 이론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어떻게 돼요?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해서 사람들이 이 해밀턴의 이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가 나와 있죠. 해밀턴의 이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이론 평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나 볼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래요.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자, 즉 문제는 이타적 사람들이 도태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최근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한다. 자, 반복 상호성 가설은 뭐야?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면 상대도 그렇게 나한테 보복을 할 수 있어서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 TFT 전략이란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가 가정이네.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는 무조건 일단 협조해. 그 다음에 이 상대가 나한테 협조했었으면 또 협조하고 만약에 상대가 첫 번째 했을 때 비협조했으면 비협조하는 거죠.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반복 상호성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반복 상호성 가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한계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자, 여기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대요.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법 혹은 관습이 이에 대한 방안,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한 한계, 그리고 한계에 대한 대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위에서는 당연히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한 개념 이론이 나오고 있었죠. 자, 37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립된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아니죠? 대립된 이론 안 나왔고 절충도 안 했어요. 2번 이타적 행동을 정의한 후 구체적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타적 행동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다. 뭐 남한테 잘해주는 유형, 모두에게 잘해주는 유형 막 이런 거 없었지? 3번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 안 나와요. 그냥 그냥 이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오고 있죠.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 글쎄 아닌 것 같죠. 5번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아까 선생님이 가에서도 이론과 평가에 대한 구성을 말을 해줬었고요. 이 나에서도 어때요?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에 대한 한계점. 이게 결국은 평가와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이 5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8의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였죠? 해밀턴의 법칙이네요. 자, 1번 유전적 근연도에 초점을 맞춰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해밀턴의 법칙 뭐였어? R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다. 그쵸? 유전적 근연도 R이 가장 큰 포인트였지. 유전적 근연도라는 게 뭐야?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확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유전자를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결국 내 유전자는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상 내가 당장은 희생하고 이타적 행동을 해서 죽더라도 내 유전자를 살릴 수 있는 더 큰 그런 거시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개체의 이기적 행동에 숨겨진 이타적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체의 이타적 행동에 숨겨진 이기적 동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바뀌어졌다. 행동은 어때? 이타적인 것 같아. 근데 그걸 까보니까 어때? 결국 자기 유전자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거더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 바뀌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삼종관계일 경우 R은 0.25가 된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요. 자, R은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촌이면 어떻게 했어? 1촌은 나니까 1이겠지. 1촌일 때는
2촌일 때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혹은 형제 자매일 때는 R이 0.5. 그리고 3촌일 때는 0.5 곱하기 0.5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25 되는 거죠? 맞다. 4번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관계일 경우 R은 같다. 부모 자식이면은 R 뭐예요? 2촌이니까 0.5죠? 형제 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R이 뭐라 그랬어? 0.5라 그랬죠. 5번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 관계일 때 B와 C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하지 않는다. B와 C가 같으면, 그러니까 그냥 R 곱하기 B와 C에 1을 넣어봐. 1-1이 0보다 크다. 그럼 R 빼기 1이 0보다 크다고 R이 1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다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R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다일 때 아까 예를 들었을 때 B가 뭐였어? 내가 이 이타적 행위를 하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였지. 근데 그게 3명이었고 이게 내가 보는 손실, 이타적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얻는 손실이었는데 그게 내가 하나 죽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B와 C가 같으면 이건 뭐야?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한 명을 살릴 때 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잖아. 오히려 내가 하나 없어지는 거,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면 이타적 유전자 진화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플러스 알파로 어떤 이득이 올 때만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번 맞는 말이다. 39번에 나의 TFT 전략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은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른 보수를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고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만 TFT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B가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한다면 B가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보수의 합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아래 2,-1은 A가 비협조 전략, B가 협조 전략을 사용할 때 A의 보수가 2, B의 보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여기서 B의 보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A는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자, 1회, 2회 이렇게 써보자. A, B 이렇게 해보자. 1회차에 A는 무조건 협조할 거야. TFT 전략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협조하는 거였죠. 그리고 B는 첫 회에만 비협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회 때 B는 협조하겠죠. 왜? 첫 회에만 비협조니까. 그리고 이 A는 TFT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회에 B가 한 전략을 그대로 2회에 쓸 거야. 근데 B가 첫 번째 한 전략이 비협조니까 2회에는 A가 비협조 전략을 쓰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A가 협조, B가 비협조. 그럼 요거네요. 마이너스 1,2라는 값이 나올 거고 2회차는 뭐야? A가 비협조, B가 협조니까 요거겠네. 2, 마이너스 1. 자, 이 상황에서 B가 얻는 보수를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럼 B가 얻는 보수는 요거죠? 두 번째 거.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 되네. 답은 1이네. 2번. 이거는 틀만 좀 어려운 거지.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40번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이 뭐였죠? 자, 여기네요. 니은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 자,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단 선택이 이타적인 집단이 선택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만 개인적인 선택, 즉 이 집단 내에 이기적 구성원이 항상 있다 그랬죠. 이타적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이기적 구성원이 있다면 이기적 구성원과 이타적 구성원이 집단 내에서 개인 간의 그 대결을 하게 되면 이기적 구성원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집단 선택이 일어나기도 전에 집단 내에 개인 간의 경쟁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게 될 거야. 이기게 되면 그 집단은 결국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집단은 집단 간의 경쟁에서 불리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40번은요. 1번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타적 구성원의 수가 천천히 감소하겠죠. 2번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한 후 집단 선택에 의해 이기적인 구성원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니죠. 자, 3번 집단 선택이 천천히 일어날 경우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집단 선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전혀 다른 말 하고 있죠. 4번에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하면 이타적 구성원을 진화하게 하는 집단 선택이 발생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5번 개인 선택의 속도가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빠를 경우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41번 가부터 라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개미의 경우 수정란은 암컷이 되고 미수정란은 수컷이 된다.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하는 1, 모하는 0.5, 자매하는 0.75의 유전자 근연도를 갖는다. 해밀턴 법칙에 따르면 R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암컷 중 여왕개미가 되지 못한 일개미들은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수많은 자신의 자매들을 돌보며 목숨을 걸고 개미군락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니은 현재 지구상에는 390여 개의 부족이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족은 대체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주의적 부족 질서 아래 사냥감을 서로 나누어 먹는 식량 공유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냥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관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단 선택이 개인 선택을 압도할 수 있게끔 관습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네. 그 관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봅시다. 기억. 가에서는 가가 뭐야? 혈연 선택 가설이에요. 가가. 혈연 선택 가설. 자, 기억에 가에서는 일개미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것을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겠군. 자, 일개미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자매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유전자 근연도 보면 되겠죠. 자식과 이 엄마의 유전자 근연도는 뭐예요? 여기 나오죠? 모와 0.5라고 나오네. 모와 자식. 자매는 0.75라고 나오네. 자, 그러면 0.5보다 0.75가 유전자 근역도가 더 높죠. 따라서 일개미가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나와 관련된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전자 근연도가 더 높은 자매를 선택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고 하는데 부가 지금 여기 1로 나왔네요. 유전자 근연도 1이고 모의 유전자는 엄마와 딸은 0.5라고 했죠. 자, 위에서 자식을 낳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것은 유전자 근연도로 설명이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 1번에서는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그러는데 모의 유전자 근연도가 더 낮아요, 부보다. 따라서 이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해결이 되고요. 자, 2번에 나에서는 일개미가 목숨을 걸고 개미군락을 지키는 것을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겠군. 그렇지. 내가 내 목숨 거는 것이 결국은 뭐야? 개미 군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우리 개미 군락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의 승리다. 이타적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기적 행동이다 라는 것이지. 3번
다에서는 자신이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자신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공유 간섭이 생긴 것으로 보겠군. 이거 반복상호성 가설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 반복상호성 가설은 내가 이기적 행동을 했을 때 남이 이기적 행동을 통해 나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해설이 되었다라는 거. 4번, 라에서는 식량 공유 관습을 이기적인 구성원도 식량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타적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보겠군. 식량 공유 관습을 이기적 구성원도 식량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기적 구성원이 이타적 구성원을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식량을 공유하게 한다는 거죠. 관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따라서 이타적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맞는 거고. 5번에 가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라에서는 협업을 통해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으로 보겠군. 맞는 말이네요. 가는 무조건 유전적 근연도를 따지니까 혈연관계를 따지겠지. 하지만 라는 그저 협업, 집단의 이타적 선택 이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해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42번은 동음 이의어가 뭔지만 해결하고 이 아래는 해설 안 할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는 뭐냐?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고요. 또 이걸 확인하면 돼요. 의미 간의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동음 이의어가 되려면 의미 간의 연관성이 없어야 돼. 가령 배. 자, 배가 바다 위에서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배와 배는 소리가 같죠. 동음인데 뜻은 다르죠. 이의어죠. 그런데 쉽과 페어의 의미의 연관성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동음 이의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